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뭔가 라임이 많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좋은 아침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좀 귀엽게 하면 좋은 아침 이러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도운 아침. 요게 라임이 좀 많네요. 앞으로는 이제 도운 아침 하면은 이렇게 기분 좋은 아침 인사라고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 보내세요.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그러게요. 나오셔가지고 아니 뭐 피켓이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웰컴 투 코리아. 저 근데 외국 뭐 아니시죠? 제가 6월 중순에 딱 장이 바닥일 때 가서 네. 지금 뭐 한 10% 이상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귀국을 해도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약간 일주일 땡겨서 그러니까요. 귀국을 했습니다. 아니 예. 근데 거기 햇살이 정말 많이 뜨거워요. 그래서 약간 타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원래 검은 데다가 네. 이제 주로 기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선팅이 잘 안 탔습니다. 됐나 그리고 봐요. 잘. 그 샌프란시스코는 원래 이렇게 덥지는 않은데 네. 시애틀도 원래 좀 이렇게 쿨한 그 음. 날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32도까지 많이 올라갔나요? 올라가서 그 상당히 뭐 아주 햇살이 그 뜨거웠습니다. 지난 한 음. 일주일 동안. 이제 미국에서 과연 또 무엇을 보고 느끼고 오셨는지 저희 오늘부터 이제 쭉 전달을 해 주실 텐데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뭐 지난 한 6, 7주 동안 이제 네. 제가 계속 출연해서 음.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숫자상 경기 침체라고 그러는데 음. 명목상은 미국 경제가 지금 10%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기업 실적도 지금 상당히 좋은 게 이제 그런 그 팩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제가 그림 사진 몇 개 제가 열심히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관건이 음. 인플레에서도 휘발유 가격인데 좀 전에 그쵸. 우리 여행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국내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쵸. 미국도 고점 대비 한 20% 오. 그 기름값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관련된 또 그 서베이 결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테슬라가 주총을 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 3대1. 얘기를 좀 제가 몇 가지 그 핵심 이슈를 음. 말씀드리고 그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서학개미 분들한테 뭐 당장은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아직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 증권사의 그 계좌를 통해서 들고 있어서 주총에서 표를 그 나의 의결권 행사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점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쵸. 정부나 증권사 같이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경기와도 관련이 있고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제가 한 3일 전에 돌아와서 오늘 제 영상을 찍는데 커피 산업 얘기를 찍습니다. 왜냐하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가 스페셜티 커피의 메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애틀이 스벅이고 캘리포니아 쪽이 블루보틀이었나요? 블루보틀이 어디죠? 블루보틀도 그 그쪽 서부 오클랜드인데 쪽이잖아요. 블루보틀은 이제 그 네슬레가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엄청나게 커피 산업에 M&A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산업이고 음식료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산업인데 스타벅스가 2분기 실적을 이틀 전에 괜찮게 발표했고 미국 경기를 우리가 또 가늠할 수 있는 그다음에 중국 리스크도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가지씩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또 교수님께서 많이 운전하신 예, 요 첫 사진은 서부간선으로.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제 네. 옆자리에 있는 기사님, 네. 그 보조 기사님, 저희 와이프가 찍은 사진인데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시애틀이 한 1,000km가 넘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틀 운전해서. 계획으로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많이 탄 것도 있는데 음. 우리가 보통 경기를 얘기할 때 이제 트래픽, 교통량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기름값이 고점에 얼마 전에 2분기 때는 1년 전보다 한 2배 가까이 기름값이 올라서 이게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그런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기름값 소비가 많이 줄지 않겠나 네. 그랬는데 여기 간선도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애틀로 진입하는 5번 미국의 고속도로인데 이만큼 낮에 자동차가 평일 많습니다. 낮이었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 중산층 이상은 그동안 부의 효과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그 소득도 꾸준히 늘고 그래서 그 기름값 인상 인플레의 타격을 크게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소득 하위 한 25%는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교통량으로 보면 미국 그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리고 음. 이제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에 다 묵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시애틀 하도 더워서 네. 집에 에어비앤비 걸어가다가 우리 호텔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음.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쉐라튼 호텔인데 네. 여기도 보면 이제 사진 에서 보시다시피 로비가 그냥 관광객들이 꽉 근데 찼어요. 아시안이 되게 예, 많은 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시안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관광객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이제 비자 실적이 나왔는데 비자 실적이 되게 좋은 게 음. 크로스 보더. 네.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미국에서 사용하고 미국 사람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사용하는 그런 트랜잭션이 늘어서 실적이 좋은 것도 있었는데 특히 시애틀에는 유럽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봐도 그렇고 그 여행객. 근데 물론 이제 여행이라는 게 지난 2년 동안 가족 단위의 여행을 못한 가족들이 패밀리들이 많아서 그쵸. 약간 보복 심리 비슷하게 소비 비슷하게 이루어진 면도 있지만 우리가 1분기, 2분기 경계 뭐 마이너스 성장을 나왔던 경기 침체라고 지표는 나오는데 네. 경기는 과거 데이터를 얘기하고 실질 성장 기준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명목으로 보거든요. 네. 여전히 한 9에서 10%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음. 아마 이제 주가도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스타벅스의 실적이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사실 이제 저도 뭐 한국에서 이런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매장을 갈 때 거의 스타벅스를 가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중국 쪽만 좀 안 좋았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스타벅스가 전 세계 80개국에 32,000개 매장이 있어요. 한국에 한 1,500개 정도 네. 된다 그러죠. 근데 성장의 축이 북미,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이 된 북미하고 중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유럽하고 미국은 성장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중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고 네. 2분기가 뭐 그 상해를 중심으로 록다운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기존 점포 매출은 44%가 감소를 했음에도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선방을 해서 실제 그 2분기 실적 발표내고 나서 주가도 좀 올랐고 네. 그다음에 하워드 슐스 이거는 오너급의 그 CEO가 이제 얼마 전에 컴백을 했죠. 왜냐 네. 스타벅스가 이제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행태를 나는 보지 못했다. 이게 왜 그런 얘기냐면 2분기에 실제 평균 그 제품 가격, 커피나 케이크 이런 거를 8%를 미국에서는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수요가 상당히 굳건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 가치, 그다음에 고객의 충성도들이 있는 데들은 가격을 제품 가격을 올려도 그 수요가 상당히 짱짱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보여줘서 소비재 제품 내에서도 상당히 브랜드가 뛰어난 데랑 아닌 데랑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미국도 기름값이 많이 내렸다, 뭐 4달러 초반까지다. 근데 지금 시애틀은 그래도 여긴 높네요. 요것도 이제 제 네. 옆에 보조기사가 열심히 사진 찍으라고 해서 이제 찍은 건데 네. 우리가 뭐 기름값이 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주, 시애틀은 이제 워싱턴 주인데 한 6.5달러까지 갔었는데 저희가 떠나기 바로 전 며칠 전에 보면 5달러 43. 그러니까 뭐 한 15%에서 한 2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기름값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경제 심리. 경제는 우리가 심리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도 투자 심리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랠리가 우리 뭐 바닥 6월 중순에부터 한 10%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기름값 떨어지는 게 미국에서 확실히 우리가 느끼고 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갤럽이 이제 매달 그 미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가 그렇게 서베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7월 달에 서베이 한 것을 그로부터 3개월 전, 그러니까 4월 달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네. 어떤 현안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그 현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실제 공동 1위를 차지한 그 현안이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3등이 경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겠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여전히 경제와 특히 인플레이션을 가장 심각하게 현안으로 생각하는데 네. 다행인 것은
이것이 악화가 되지 않고 지난 4월과 비교해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비슷하게 유사하게 생각하는 건 좀 다행이고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더 심각한 얘기는 우리가 뭐 금융시장에서 얘기는 많이 안 하지만 바이든의 리더십 이슈 그다음에 지지율 더 많이 나아가선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가장 최근에 예민한 게 이제 낙태에 네. 관한 그런 그 의견을 그 판결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그 통합 그다음에 사법 체계에 대한 이슈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고 경제에 대한 이슈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해서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경제 심리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모닝 컨설턴트라는 데가 야후 파이낸스랑 서베이를 했는데 인플레에서는 어떠한 항목이 가장 걱정이 되냐 그런 걸 했는데 첫 역시나 번째가 기름값, 네. 가스 퓨얼, 그 두 번째가 장바구니 식료품. 물가. 그래서 국내에도 보면 우리 물가 7월 달 물가 많이 6.3%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장바구니 생활 물가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름값은 확실히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 보면 뭐 그 크루드 값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도 보면. 근데 그 우리가 슈퍼마켓을 가서 저도 이제 가면 뭐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 같은데 홀푸드나 세이프웨이 이런 데 이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장을 보면 저희 집사람 우리 와이프 얘기가 1년 전보다 한 20-30%는 확실히 오른 것 같다. 약간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인플레이션이 스티키 이렇게 쉽게 안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이렇게 물가 오르면 20-30% 해서 임금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렇지 않잖아요. 뭐 2-3% 올려주면 감사합니다죠. 근데 이제 어, 미국은 평균적으로 경제 데이터를 보면 한 5-6% 임금이 올랐다고 네. 하지요. 하지만 이제 미국은 또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같은데 지난 몇 년 동안 급여가 급상승을 했지만 또 엄청나게 지금 해고가 많이 네.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악순환이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 대신 이제 고용이 좀 안정성이 있는 그런 장점은 있죠. 예. 뭘 골라야 할까요? 뭐 그래도 직업이 있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또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이제 오시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지금 세 차례 했나? 네 차례 했나? 어쨌든 그렇게 주식 분할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은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얘기했었던 그 돈나무 누나가 얘기했었던 그 가격 그때 5,000불 얘기했었나요? 그러니까 뭐 3,000불 캐시 얘기했었나요? 우드가 대부분은 많이 틀렸는데 음, 맞춘 거가 테슬라. 테슬라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우리 여행커님 얘기 찾아봤더니 지난 2년 동안 2번 분할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번이 세 지금 주총에서 번째. 아마 이 3대1 주식 분할이 당연히 승인이 될 그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면 세 번째고 애플도 최근에 보면 2, 3년 사이에 주식 분할을 여러 번 했죠.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아마존하고 알파벳이 금년에 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테슬라 주총이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텍사스 오스틴, 그러니까 본사를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겼죠. 그래서 이 주최가 되고 있고 개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라이브로 하니까 최근에 뭐 국내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데 이제 생방송을 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진행 중인데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 보유 종목 1등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주총과 관련된 이슈 이게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에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어디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냐면 테슬라 홈피를 가면 여기 제가 이제 사진에 빨간 박스를 친 그 중간에 그 쉐어홀더 보트 네. 주주의 그 의결권 투표권이라는 걸 이렇게 쿡 누르시면 이제 그 제가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는 걸 할 수 있는데 저도 이번에 정확한 그 테슬라 주주 수는 처음 알았어요. 그 홈페이지에 가면 테슬라의 주주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개인 국내 주주가 5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저 주주가 이제 다변화가 된 거고 테슬라가 600만 명인데 실제 미국은 그러니까 주주로서 권리가 기업의 이익 배당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주총에서 내가 이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권리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주총 참석해서 할 수도 있지만 프록시를 통해서 서면 아니면 전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600만 명 주주 중에 이제 몇 프로가 참여할지 상당히 관건이 있고 미국은 이제 쉽죠, 되게.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이제 주요 안건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항상
이사회 멤버를 선임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감사인 회계범인을 이제 정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자본금을 증자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제 그 주식 분할을 위해서. 근데 이제 실제 주식 수의 변화가 생기는 거는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주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승인이 될 건데 여기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로고가 Fidelity, Robinhood, 뭐 찰스 슈왑, 메릴 린치,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증권사, 웰스 매니지먼트사의 를 통해서 이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미국 외 지역에서는 주권을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본인들의 그 증권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라. 근데 이제 국내는 제가 대형 증권사 몇 군데한테 물어봤는데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 대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서 그쵸. 이런 그 투표를 행사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증권사나 정부한테 건의를 해서 주주의 권리를 좀 찾는 식으로 당장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테슬라 지분을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기관 포함해서 1.5% 이상 들고 정말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있잖아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테슬라 그 공식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22 애뉴얼 미팅 오브 스탁홀더스. 발음 구수하죠.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막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 밑에 바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게 이 Q&A 우리가 질문을 올리면 뭐 다 답변해 주진 않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3,100개 넘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뭐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해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 38,000 명의 시청자가 동시에 시청을 하고 뭐 600만 명에 비해서는 되게 저조하네요. 그러네요. 참여가 그러니까 되게 저조하네요. 근데 원래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미국 기업들은 1시간 정도 경영진이 분기 실적을 설명을 하고 이제 네. 전망을 하면서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이제 펀드 매니저를 초대해서 하는데 테슬라는 그런 그 상황에서 질문을 사전 조율을 하니까 약간 예민한 질문은 그 당시에 안 나왔는데 스크리닝을 하니까 근데 이번에 주총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투자가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할지 아마 이제 테슬라 그 대주주 CEO인 이제 일론 마스크의 네. 거버넌스 문제 이런 얘기를 질문할 것 같은데 트럭 얼마나 언제 나오냐? 얼마나 이제 성실하게 답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영어로 된 자료긴 한데 특히 투자에 아주 깊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총을 하기 전에 미국은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라고 한 150페이지 되는 아주 상세 보고서를 주주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도 여기 그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회사의 거버넌스, 경영 현안, 그다음에 임원진 이사회에 관한 그 상세한 자료들이 제공이 돼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얼마만큼 이제 미국 기업들은 그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면에서 국내 기업들도 좀 많이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라고요? 150페이지인데 그 깨알 같은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거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이 나중에 미국은 소송이 많으니까 그거를 디펜드하기 위한 그런 법률적인 그 디스클로저이기도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궁금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어떠한 사회이사가 선임이 되면 그 이유를 적는 게 한 두세 페이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다음에 경영진의 그 성과가 이제 얼마 정도 보너스가 지난해 지급됐으면 그것에 대한 공식 왜 지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한 20-30페이지 정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투명하게 그 주요 의사 결정을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주주와 이제 공유를 하죠. 예. 자, 알겠습니다. 테슬라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이따가 저희 방송 끝나고 다 한 10시쯤에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주주총회 하는 거 볼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스타벅스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지난 2년 특히 최근 금년 들어서는 소비재 기업들 특히 이제 필소비재 기업들은 아주 선방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높아지고 뭐 P&G 같은 데도 대표적이고 뭐 헐시 뭐 이런 모든 소비재 기업이 좋았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데가 스타벅스였어요. 스타벅스는 대부분 이제 매장에 가서 사일런스 오더를 해도 픽업을 하는데 매장들이
미국도 많이 닫고 이제 중국은 특히 2분기는 거의 닫았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한동안은 뭐 100불 이상을 계속 유지했고 130불까지 갔던 게 한 70달러까지 하락을 해서 이제 최근에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2분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장의 양대축인 미국은 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이제 중국이 그 록다운 때문에 거의 매장들이 닫았으니까. 근데 실제 미국 그 부문의 그 경영 성과가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매출 이익 다 되게 그 예상치보다 높아서 역시 스타벅스다. 고객의 충성도가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화요일인가 이제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약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스타벅스는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별로 그 매출하고 이익을 상당히 그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북미의 그 실적인데 네. 1년 이상 점포가 열린 데가 가장 기본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연 점포들은 그 점포가 새로 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증가율이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이상 있던 기존 점포의 매출 증가율을 우리 그 전문가들이 가장 눈여겨 보는데 북미, 미국이 중심된 북미에서 보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제품 가격을 8%를 올렸고 가격을 올렸는데도 트래픽이 감소 안 했습니다. 1% 늘어서 동일 점포는 매출액이 9% 성장을 했고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점포 수가 일부 증가하기로 해서 매출액은 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각종 원재료 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북미는 영업이익률이 22%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보였는데 중국은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한 44% 감소를 했고 뭐 이제 반타작한 거죠. 그리고 중국이 포함된 인터내셔널 쪽은 전반적인 매출액이 한 15% 20%를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을 했다. 그리고 이분. 그리고 이제 그 하워드 슐스한테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데 실제 이분이 스타벅스를 만든 거는 창업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포 수가 한 너덟 개 아주 소규모의 커피 체인일 때 조인을 해서 이분도 이제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조인해서 본인이 인수를 해서 이제 뭐 32,000개 지금 글로벌리 점포를 가진 그 세계적인 가장 최고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2분기 때 이제 시행을 했던 게 자기가 이제 워낙 위기 상황이니까 이번 세 번째 컴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행한 게 우리가 자사주 매입하는 걸 일단 중단한다. 왜냐하면 그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점포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우리 사용하겠다. 그리고 종업원 복지에 쓰겠다. 종업원의 급여를 올리고 그다음에 다른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전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점포에서 그 여기는 바리스타들을 그래 피드백을 많이 들어서 무엇인지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슈를 다 찾고 하나하나씩 지금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스타벅스가 좀 돌아선다고 생각을 하고 2분기 실적은 그렇게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항상 투자는 우리 길게 보자, 장기 투자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 10년 동안 그 스타벅스 주권은 연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이 회사가 한 2, 3%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였으면 지난 10년 동안 총 주주 수익률이 연 14에서 한 15% 됐고 코로나가 이제 포함이 된 과거 5년도 주가는 연 7% 상승을 했고 배당을 포함하면 연 10% 정도 벌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 회사는 5년 10년 단위로 보면 장기 성과가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다음은 이제 골드만삭스 추정치인데 그 지금 중국이 한 반 정도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실적 나오고 나서 다 실적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내년 기준으로 퍼가 한 25배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외 좀 높다고 그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 고객 충성도, 그다음에 이익의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프리미엄에 이 회사는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애널리스트 추정치에는 중국이 돌아서는 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이랑 직접 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나온 것 중에
주가가 지금 이제 생각한 것보다 조금 강하게 반등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데이터를 보면 음. 실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20%를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빅테크 같은데 쓸데없는 유휴 인력 같은 건 구조 조정을 하고 줄이고. 낭비를 줄이지만 성장에 대한 설비 투자는 계속 한다. 그리고 배당을 14%를 증가를 시켰고 자사주 매입도 그걸 줄인 게 아니고 10% 증가를 해서 그게 이제 그것을 근간이 되는 게 기업의 현금 흐름이 넉넉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고의 메시지는 CEO들이 많이 보냈지만 실제 경영을 하는 거 보면 R&D 그다음에 R&D하고 설비 투자, 미래에 대한 성장에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되게 진짜 불안을 하면 현금을 그냥 보유를 하고 움켜쥐고 가만히 있을 텐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밝게 보고 거기에 대해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우리 마이크로 레벨에서 이제 그런 단서를 많이 찾는 게 중요하고 너무 매크로 경제 이슈에 우리가 휘둘르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스타벅스 저도 뭐 한국에서 많이 가서 이 관련된 주식을 사실 제 친구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작년이었죠. 스타벅스 우리 코리아가 있는데 그 미국 스타벅스 지분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완전 이제 별개인 거죠. 그럼 우리가 스타벅스를 한국에서 경험을 하면서 미국 스타벅스 주식을 투자해야지 이런 인지 조항에는 이제 좀 바뀌겠네요. 네, 뭐 투자에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네. 좋은 기업을 투자하면 되고 아마 이제 그 지분을 스타벅스가 그 이마트에 매각하면서 이제 임원 계약이나 다른 그 계약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뭐 내부적으로. 로열티 피나 네. 이런 피는 항상 받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로 돌아오신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